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거기 책 출판연도 나올 거예요. 이 책인데 이거는 정말 방송대생들을 위해서 필독서라고처럼 쓴 책인데 이게 여기 써놨죠. 제일 마지막 뒤에 보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중독 공부. 그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것 같죠? 인생의 가장 활짝 즐거운 열리진 않았어요. 비전문가 같은 거. 아 그래요? 뭐 그래도 활짝 열려 있고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이게 2020년도에 쓰다 보니까 그때는 학기가 9개였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12개 12개. 지금 학기가 12개. 아니 예. 하여튼 자세히 알려고 안 하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책을 이것 좀 이제 제가 썼을 때 제목을 붙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뭘 쓸까 하다가 처음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렇게 원래는 공부가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냥 공부가가 낫겠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하고 싶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생 최고의 놀이는 공부다 이렇게 제가 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정말 공부가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우리가 뭐 승마도 하고 제가 책 여기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학원 공부하실 때 승마하고 골프하고 안 해본 게 없어. 그러다가 50대 중반 정도의 석사 과정에 들어왔어. 지금 제 그 나이 또래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는 한 28, 9,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26, 7. 근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다 해봤는데 공부같이 재밌는 게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셔서 박사를 좀 늦게 받으셨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여러분 문화교양학과 다니신 거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거 이건 참 여러분 참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페이지에 보면 뭐 책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술술 익혔을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런 게 오늘 공부하는 게 그죠? 어제와 다른 4페이지 보세요. 제가 간추려 드릴게. 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위해 공부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멋있죠. 어제와 다른 오늘. 그래서 이제 간서치 이게 원래 이제 책만 읽는 바보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 의미로 이제 간서치라고 그래. 간서치란 말이 책만 읽는 바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책을 썼다고 하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제 50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도 이런 말 있죠. 노벨상 셋째 줄에 노벨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에릭 캔델이 되게 이 말이 멋있어갖고 제가 쓴 건데 우리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멋있지 않나요? 우리인 이유는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여러분 학습할 때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익힐 습자가 왜 익힐 습자인지 아세요? 익힐 습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를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이게 기두자죠, 기두자. 흰백자죠. 이 새가 이 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날개짓 하는 거 날개짓. 물론 새가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새가 흰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가 계속해서 깃을 달고 이게 날개짓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뜻이 아니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런 내용으로 썼으니까 그런 의미고 나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목차를 좀 보시면 목차 있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목차. 차례라고 써진 거 있을 텐데. 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1부가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고 이게 참 목차 만들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부 관련된 이 공부책 쓰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말이면 끝나는 이야기를 쓰려니 이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1부는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고 2부가 바보의 공부법, 3부가 초일류 대학으로 오라. 이제 방송대로 오라라고 하면 너무나 그래서 제가 초일류 대학으로 오라 이렇게 썼고 4부가 이제 그 당시에 영어 완전 정복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유순호 총장님이 그때 총장이 계셨을 때 이렇게 그 설명을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추천사 있죠? 네. 청춘들에서 늦깎이까지 공부의 열정과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세요. 몰라서 공부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몰라서. 여러분 맞나요? 네. 맞아요. 몰라서 공부하는, 여러분 알아서 공부합니까? 몰라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 공부했습니다라고 썼고요. 저도 머리가 IQ 2자리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예? 학위 9개, IQ 2자리 이렇게 써졌죠. 제일 앞에 책에. 진짜 2자리. 진짜 2자리.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어제 본 꽃이 오늘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어제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게 내가 정말 공부를 왜 했는지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또 공부는 나눌수록 커져. 공부를 저도 지금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하고. 그렇죠?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의 끝은 공부다. 그 다음에 무심히 공부하니 무심히 얻어진 것들. 무심히 내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얻은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어느 날 성현이 내기에 속상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막 예수님이 내 등을 두드리고 제가 그 시집에도 그런 거 썼지만 성현이 막 속삭이는 것 같은 거. 내가 노자를 읽으면 노자가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배우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은 이제 저도 쓰기도 썼고 출판사에서 조금 이제 제가 쓴 거를 좀 더 수정해서 이렇게 또 하기도 했고 어쨌든 제 사랑을 배우다는 이제 아내 이야기를 쓴 거고요. 읽어보셨죠 다? 눈치도 공부합니다. 제가 눈치가 되게 없어. 그래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에서 브라보콘 12시에 사 먹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 선생 첫째 학교는 뭐냐면 사람마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멋있죠. 이거는 이제 이게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군대 있을 때 군대에 갔어요. 제가 이 책으로만 이야기 수시간 해야 돼. 근데 군대에 갔는데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어.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애잖아요. 제가 24살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애들이 막 이렇게 육두문자가 잘 나와. 야,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군대에서 살 수 있을까? 막 했는데 그 고참 한 명이 딱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선생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하면서 여기서 네가 배울 게 있을 게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대 있을 때도 참 많이 배웠어요. 군사 영어 있잖아요. 군사 영어.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그 사람은 요즘도 우리 FM대로 행동한다 그러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FM대로 행동한다. FM이 뭐예요? 어떤 사람 FM 뭐냐 했더니 라디오 그 주파수 AM FM인 줄 알아. 이거 아시는 분? 필드맨. 그렇죠. 야, 아주 똑같시네. 필드맨. 야, 역시. 이게 야전 교범이라는 뜻이거든요. 야전 교범. 야전 교범. 그러니까 야전 전쟁에서 이제 들에서 쓴 싸움에서 교범에서 조명탄은 지상 10m에서 터져야 잘 쏜 거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다고. 뭐 박격포는 어떻게 가고 활강식이고 고각 사격식이고 뭐 이런 게 이 원칙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FM이거든요. 라디오의 그 주파수 변조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FM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런 그 용어들을 제가 군대에서 완전히 막 하고 왔어요. 많이 마스터하고.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뭐하다 보니 이 질문을 멈추지 말아요. 정말 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공부를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학문이라고 그래요? 왜 학문이라고? 여러분 지금 학문 하잖아. 자, 봐요. 배울 학자는 알죠. 물을 문자 어떤 사람 학문할 때 문자가 뭐냐 했더니 이건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학문은 뭐냐? 배우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방송대 특히 그래. 묻질 않아. 그렇죠? 별로 묻질 않아. 뭐 이렇게 대답 질문 좀 하십시오 하면 그냥 말도 안 해. 그냥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학문 배우고 물어야 돼. 그래서 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뭐 물어보는 대답을 안 해. 이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책에서 써놨을 거예요. 제가. 학만 있지 문이 없다. 그다음에 사소한 재미로 시작해서 판을 키운다. 이건 뭐냐면 땅 따먹기 제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땅 따먹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 영역을 넓히고 Teaching is Learning은 교학 상장 책 사신 분들이 쓰세요. 이게 교학 상장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학 상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영어로 Teaching is Learning이에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죽자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려. 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제 건망증이 엄청나게 많죠. 건망증. 건망증 몰라요? 그래서 건망증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야, 갑자기 야 드래곤밥 먹으러 가자. 곤드레밥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야 드래곤밥 먹으러 가자. 그런 게 있고 참 이게 웃겨요 이게. 아, 그러니까 저도 영문학 박사인데 제 와이프도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벽에다가 테니스 공 치는 게 뭐지? 둘 다 영어 전공자인데 벽에다 테니스 공 치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와이프가 30분 있다가 정답은 스쿼시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그리고 이제 바보의 공부법. 그다음에 초일류 대학으로 오라는 공부하는 행운.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행운인 거예요. 또 시험이 시험 들게 하고 문제가 늘 문제다. 맞죠? 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9시면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맨날 시험 들고 살아. 그렇죠? 사지선다형을 넘어. 우리가 맨날 사지선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대 문제점이 이 습자지 지식이야. 그래서 그 전 학기에 뭐죠? 6과목을 배웠어. 6과목은 당연히 생각이 안 나. 6과목 공부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뭘 배웠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려. 그죠? 아, 내가 저번 학기 뭐 배웠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린다. 그 다음에 스터디, 우분투,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겠죠.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손자가 보면서 아, 나도 공부해야지.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며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영어 완전 정복 이렇게 제가 써왔고요. 요 앞에 이게 저자 직강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렇게 써 있죠. 일부 왼쪽에 보면 보라색에 이게 이제 왜 이걸 썼냐면 앙드레 말로의 말인데 이 책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드렸어요 출판사에. 근데 이분이 이 책이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한 1년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좀 더 다르게 쓰고 싶은지 막 뭐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막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책이 저는 이제 빨리 내고 싶은데 제가 이 책을 2018년 정확히 말하면 10월 18일 날 정도에 출판사에 보냈는데 2020년 1월에 나왔어요. 그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과연 책이 나올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청운도서관에 이제 그때 갔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딱 그 벽에 이게 써져 있더라고. 아, 이 말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쓴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때 2020년 1월에 처음 책을 냈는데 그거 쓰고 나서 지금 한 8권 책을 냈어요. 제가 토탈 8권 냈는데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오랫동안 꿈을 그려오면 정말 우리 꿈꾸는 다락방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된다. 우리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몰라서 공부합니다. 몰라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뭡니까 이 두보의 시가 있어요. 두보의 시가 있는데 여기에 글할 연자가 나왔죠. 여기에 보면 글할 연자가 있어요. 글할 연자. 근데 우리가 글할 연자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15쪽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오 재미있다. 이게 글할 연자가 이게 글할 연자 한자 알겠죠?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이 개죠 개. 개. 이게 고기육자죠. 단월도 되지만 맞나요? 고기육자라고. 이게 불화자죠. 이 점화가스가 생각났잖아요. 개를 개고기를 검게 거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개를 거슬리면 불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게 원래 불탈 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화자가 왼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뭔 말 이해가요? 이 글할 연자가 이 불화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불탈 연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외웠죠 그냥.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탈 연자에서 글하다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쪽에 이제 가보면 아 저는 공부를 너무 재밌어 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박사과정 시절에 원래 36학점만 따도 돼 원래. 근데 제가 48학점을 수강을 했어. 보통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저는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리고 청강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정말 그냥 좋은 거다라는 공부라는 것의 매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쪽의 마지막 단락에 제가 이렇게 썼죠. 공자님은 공부하다 보니 나이 먹은 것도 잊어버렸다. 부지, 로지, 장지 이렇게 써놨죠. 사람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근심조차. 이게 이제 공자가 공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시험 공부할 때 막 공부하다가 보니까 막 일요일날 공부하는데 토요일날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저녁 되고 그러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적이 있어야지. 그까지는 아닌가 봐.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좀 우습게 어떤 말을 썼냐면 1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오늘 남에게 답할 좋은 일을 찾았다. 누구나 모르니까 공부한다. 나도 그렇다. 공자님은 모르는 걸 알기에 끊임없이 공부하다 성인이 되셨고 나는 성인이 됐다. 여기 말장난 쓴 거예요. 앞에 성인이 된다는 건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계속 이루고 잘하는 거 아닐까? 맞죠? 이룰 성자에다 길장자도 되지만 잘할 장자도 되니까. 신의 나이인 지금도 성장하고 있냐고요? 혼자만의 결론이지만 그러합니다. 이게 제가 그랄 연자 있었죠.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랄 연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나빠 공부했습니다. 있죠. IQ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뭐 많이 하니까 학우님들 그래요. 박사님은 IQ 150 넘으시죠? 거기 19쪽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쭉 썼고요. 뭐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되고 22쪽에 이렇게 써놨죠. 운명처럼 만난 영웅. 22쪽에 뭐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로 강의하는 거니까. 뭐 이제 영어 선생님 펜서, 뷰티풀 뭐 이런 말이 너무나 멋지더라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그 전에는 영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좋아했으니까 영문학 박사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머리가 화석화됐기 때문에 채워 넣으려고 공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쓴 거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쪽에 보면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나왔죠. 뭐 이 책은 여러분 뭐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쭉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했다. 내 햄릿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60회 이상 썼다. A 플러스를 받다. 이런 말 써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뭔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썼고요. 근데 뭐 진저트 날 때 없어요? 하다 보면 진저리 나잖아. 아니 뭐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외우잖아요. 그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인명선 그거를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몰라요? 왕입니다요. 왕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읽고요.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28주 제가 요지만 설명드릴게요. 어제 본 꽃이 오늘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에 나오냐면 그 시에 나오죠. 내가 무심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못 보잖아. 올라갈 때 본 꽃이야. 내가 올라갈 때 그 꽃이 있었어. 근데 그걸 내려올 때는 그게 이런 꽃이 있었나 하고 그냥 올라가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뭐 주위를 살피고 올라가요? 헤헷거리면서 올라가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려오면서 이런 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고 29쪽에 이제 갱상일축루 왕주안의 시 나오죠. 29쪽 보세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중국어로 하면 껑샹 이청라오 뭐 이렇게 읽어요. 중국어로 읽으면. 예, 그래서 이제 갱이라는 건 다시거든요. 다시 한층의 누각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등관장루라는 시의 일부로 천리 바깥을 더 보려고 누각 한층을 다시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좀 더 성장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각 한층을 오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그 본능을 막 깨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써놓은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즐거움 이런 거 썼어요. 그래서 36쪽 보세요. 36쪽. 여기 나오죠? 거기 마지막 단락. 어느 시인, 이게 이제 어느 시인이 고은이에요, 고은.
어느 시인 모르면 고은이라고 써서 고은 시인의 시예요. 극꽃이라는 시인데 딱 두 줄밖에 안 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멋지죠? 올라갈 때는 내가 못 본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는 뭐 주변 생각도 안 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딱 문화교양과 졸업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공부한 게 그런 뜻이었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공부는 나눌수록 커진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느 학교에서 공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여기 써놨잖아요. 강의하러 갔는데 뭐가 이거 신봉사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네. 신봉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 신봉사가 저는 이게 뭐지?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인가? 뭐 그런 줄 알았어.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근데 그런 신봉사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네? 마음 심자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 보세요. 43쪽. 거기 두 번째 게 있죠. 첫 번째 줄. 이제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러 갔는데 이야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번째 줄 봐요. 키 필요 없습니다. 몸매 필요 없습니다.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너무나 구절이 멋지지 않아요? 신봉사가 마음 봉사라고. 그 마음 봉사하는데 키가 필요해요? 뭐 160 넘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몸매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야, 이 신봉사라는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해달라고 나왔죠. 손목시계가 10개가 있어. 그렇다고 시간이 10배 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 나눔이라는 건 중요하다. 자, 유의의 끝은 공부다. 44쪽인데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원에서 한 분이 오셨어. 그 47쪽을 보세요. 그때 이제 영문학 석사과정 나오죠. 그때 참치 맛은 잊었지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은 정말 그 뭡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결국은 내가 다 해봤는데 뭐예요? 공부가 제일 재밌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49쪽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플레저와 주의상스 이게 뭐냐면 플레저는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단순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주의상스는 압박 속의 즐거움. 참 이게 방송대하고 딱이야. 여러분 방송대 공부하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막 이거 하다가 시험 보려면 와 이거 언제 공부하지? 하는데 다 시험 봤어요. 저 이 바쁜 와중에 마담지도 만들고 막 했는데. 주의상스는 뭐냐? 압박 속의 즐거움. 여러분 공부라는 게 여러분 단순한 즐거움이었어요. 압박 속의 즐거움이었어요. 압박 속의 즐거움이죠. 그게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유레카. 희열이라는 뜻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희열도 되지만 희열보다 이건 표현이 안 돼. 뭐 희열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되고 이 주의상수는 뭐 무한한 희열로 말한다면. 부처님 말씀 중에도 쾌락과 희열이 있다. 그중에 예. 희열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이라고 보면 돼. 자, 몰입의 즐거움 50조. 이거는 이제 몰입이라는 건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했거든요. 몰입 있죠? 삶이 고조된 순간에 무르르 행동이 간다는 거예요. 몰입. 뭔가 빠져든다. 그러니까 뭐에 빠지는 거죠? 영어로 I'm into 한번 써볼래요? I apostrophe M INTO. 그러면 이게 나는 뭔가에 몰입됐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만약 영어에 몰입돼서 I'm into English이에요. 여러분이 음악에 몰입돼서 I'm into music이에요. 그 정도는 제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I'm into 블라블라 하면 난 뭐에 빠졌어.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는 동안 뭔가에 빠져든다면 51쪽 보세요. 51쪽. 이건 진짜 제 실화예요. 박사 논문을 쓸 무렵 읽어볼게요. 어쩌다 보니 잘 나가는 토플 토익 강사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제가 한때 유명한 토플 토익 강사예요. 그래서 강의와 수강생이 막 늘어요. 논문도 써야 돼. 그때 박사 논문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하루 서너 시간도 못 자요. 지하철에서 자료를 보고 막 갔죠? 그런데 그 다음 봐요. 논문 제출이 다가와도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막 있었죠? 뭐 이랬어. 넘겨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셀린저 벨로 이런 걸 썼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얼마나 바빴냐면 하도 이제 강의도 하고 막 논문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간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웃고 있어. 그래서 왜 웃나 봤더니 제가 왼쪽에 검은 구두를 신고 오른쪽에 갈색 구두를 신고 이 논문을 막 이렇게 심사를 하다가 논문을 수정을 하다가 그것도 모르고 간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언밸런스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뭐 그런 정도로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게 한다는 거고요. 54쪽 보면 이제 무심히 공부하니 무심히 얻어진 것들 있죠. 거기 보세요.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제가 나는 이제 남아 수도 모고서가 아니라 남아 수지 보고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써놨죠. 그러니까 그 56페이지의 밑에서 한 5째 줄 나는 남아 수지 모고서다 여기 써놨죠. 하면서 이제 정리 잘하셨어요? 뭐 정리는 뭐 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먹고 살 수 충분히 뭐 먹고 살 정도 이상 벌었죠. 제가 막 그 1년에 한 1억 5천씩 벌었으니까 많이 벌 때. 많이 벌으셨네. 네,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그 58쪽에 이제 보세요. 58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학원 강의할 때 뭐 제 별명을 막 써놔서 호빵맨 뭐 우산 이렇게 막 써놨죠. 애들이 하여튼 호빵맨 별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밥입니다. 59쪽 보세요. 59쪽. 이게 이제 저는 주식하냐면 그래. 밥이 주식입니다. 주식이 이 주식 시장에 주식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이규보의 시를 쓴 거예요. 뭐 한자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넘어가 보세요. 60페이지 이런 말 나오죠. 놀러 가면 장맛비가 오고 한가하게 앉아 있으면 날씨가 맑아. 맞죠? 또 포식하고 밥을 물리면 고깃국이 나와. 내가 내일부터 살 빼려고 하면 꼭 오늘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 맞죠? 목구멍에 병이 나면 술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물건 1,000원에 4개 있는 철로 가면 1,000원에 6개야. 중국 가면. 좋은 물건 싸게 팔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머피의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 쭉 써놨습니다. 그런 이야기 썼고요. 그 62쪽에 보세요. 62쪽. 62쪽에 제가 좀 재미있게 써놨죠. 마지막 달라.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읽을 책을 잔뜩 쌓아두고 여유를 부린 사람 아니겠는가. 야금야금 책장을 넘기며 포만감에 취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유를 부리다가 퍼뜩 정신이 든다. 아내가 오기 전에 거실에 퍼즐 넣어놓은 이 많은 어디에 꽂아야 하는가 써있잖아. 62쪽 나오잖아. 부를. 그러니까 책도 부니까 말 멋있죠? 도대체 어디에 꽂아야 되나. 성현이 내기에 속삭였다는 것은 뭐냐면 고전을 읽는 어떤 즐거움을 쓴 거예요. 고전 읽는 즐거움인데 뭐 나머지가 여기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고전이라는 것이 되게 재밌다. 그리고 70페이지 보세요. 위기지약.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부란 뜻. 위기지약이란 말은 나를 위한 공부란 뜻이에요. 공부는 여러분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맞죠? 그리고 이제 고전의 즐거움이 73쪽 보세요. 참 저 이 시 되게 좋아하는데 이규보의 영정중월이에요. 우물 속에 달을 읊다. 우리말로 그런 뜻이에요. 영이 읊을 영자거든요. 보이시죠? 네. 보세요. 상승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동그라미 쳐봐. 산승 탐월색의 끝에 색 동그라미 쳐봐요. 색 있잖아. 병급 일병 중에 중 동그라미 쳐봐. 중. 그다음에 도사 방은 각의 각 동그라미. 병경 월역 공의 공. 그러면 읽어보세요. 색중 각공이죠. 맞나요? 네. 색중 각공. 색이라는 거는 색깔이 아닌 유의 세계, 유의 속에. 유의 세계 속에서 공이라는 건 무의 세계죠. 무의 세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하고 같아 안 같아요? 이게 색즉시공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몰라시죠?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규보가 풀어놨다니까. 봐요. 산속의 스님이 달빛을 탐해서 병 속에 하나 가득 달도 함께 길어. 여러분 병에다가 이렇게 달 기를 수 있어 없어요? 달의 그림자가 뜨잖아요. 그런데 절에 돌아가서 깨달으리라. 병을 기울이면 달 또한 빈다는 것. 멋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진 욕심이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난 뭐 100억을 벌고 싶고 1000억을 벌고 싶고 해봤자 결국은 우리는 다 그런 삶인데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걸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쪽 이옥봉의 몽문이라는 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는 보면 근래안부 문야 월도사창 첫판단 써놨죠. 약사몽원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그래서 그러니까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뭐랄까 첩이에요. 첩. 이 사람이 좀 낮은 계급의 사람의 딸이에요. 높은 계급의 딸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정실부인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옥봉은 좀 이야기하면 이 중국에 가서
그 벼랑에서 바다에 떨어져 죽어요. 자기 신분이 너무 한탄스러워. 근데 어떻게 죽냐면 이 몸에다가 책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돌멩이를 이렇게 하면 안 뜨잖아요. 그러고 죽어요, 진짜. 되게 참 불쌍한 여인인데 하여튼 이제 이 여인의 시가 이거예요. 요즘 당신의 안부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 사창이라는 것은 여인이 기거하는 창이에요. 이르니 좁은 한이 많습니다. 영혼도 발자국이 있다면 이 문 앞에 가서 봐요. 그대가 빠진 거예요. 이제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신을 사랑해서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 만나. 근데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하면 갔는데 그 돌길이 반쯤이 모래가 돼. 엄청난 뻥이죠. 근데 멋있어 안 멋있어?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해 보셨어요?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가는 돌길이 모래가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생각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말도 없어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그 봐요. 여기 이제 75쪽에 그 셋째 줄에 고전의 지 대음이성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들려요? 근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하는데 집 앞에서 막 포크레인 소리는 엄청 잘 들리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똑똑한 사람, 아는 사람은 아는 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음이성이에요. 멋지죠? 여러분 대기만성 들어봤죠? 네. 대기만성이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잘 공부를 못하게 한 거. 이 대기만성의 만자는 늦을 만자지만 아니 불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 만자는 대기만성의 만자는 아니 불자.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르셨죠? 대기만성이 이 사람은 너 대기만성형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큰 그릇은 지구를 담을 만한 지렛대를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겸손해야 돼. 사랑을 배우다 이거 재밌었을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도 제가 그 남녀 대화법에서 제가 좀 강의를 했지만 뭐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뭐 이런 이야기 막 써놨죠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뭐 나름대로 재밌고 그 82쪽에 화정가 있죠. 화정가 읽어보니까 요즘 여인들의 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쁜 얼굴 상대하여 82쪽. 82쪽에 현대어로 제가 고쳐놨는데. 저번에 한번 그러니까 한 번 했죠.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이제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요즘의 여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하루만 갔는데도. 그리고 이제 제가 85쪽에 보면 85쪽에 위대한 방정식의 주인공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거, 이해를 한다는 것은 87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언더스탠드잖아요. 왜 언더스탠드냐? 언더는 아래고 스탠드 서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 서 있다는 거. 멋지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거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동반자 88쪽 넘겨보세요. 두 번째 단락. 영어로 컴패니언이라고 하죠. PAN이 빵이란 뜻이에요. 함께 빵을 먹는 사이. 그래서 동반자야. 컴패니언.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써놨죠. 균형 이론으로 알려진 뷰티풀 마인드. 이 영화 한번 꼭 봐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존 포브스 내시가 이 수상식에서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다 이야기했죠. 노벨이 원래 이 사람이 화학자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자기가 어떤 여인을 좋아했는데 또 다른 여인이 그 여인을 좋아했어. 또 다른 남자가. 근데 걔가 수학자였어. 그러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은 수학상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벨 수학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학의 상을 타도 경제학상을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여튼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이야기인데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덕분이다 이거예요.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수를 믿어왔습니다. 있죠? 추론을 끌어내는 방식과 논리를 믿어. 수학자니까. 평생 동안 그걸 연구했는데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인가요? 누가 이성을 결정하나요? 저는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에 빠져들었다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자이긴 하지만. 근데 그 자기 제자와 결혼했는데 그 제자 부인 때문에 자기가 이런 상을 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말이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사랑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때 사랑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한 이유. 이걸 듣고 사람들이 다 뭐 있어요? 기립박수를 쳐.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해서 자기 아내를 완전히 극존칭을 해버리잖아요. You are the reason I a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또 아내의 덕분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쓴 거고, 이 눈치도 공부합니다가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갔을 때 저와 저 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썼고, 그 키 이야기도 제가 썼죠. 키 이야기. 그러니까 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힐 신고 오세요. 그런 이야기.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94쪽에 제가 써놨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있죠. 둘이서 만나요 브라보콘에서 진짜로 12시에만 간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 쓴 거고, 뭐 이제 타로 공부 이야기도 좀 써놨고, 이거 넘어가고요. 자, 98쪽 보세요. 인인 선생 첫째 학교. 사람마다 선생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짐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6쪽 보세요. 106쪽. 106쪽에 보면 이제 고대 대학원 다닐 때 여자 학생 이름이 사작이었어요. 이름이 장사작이었어. 그러니까 사작이 이 작자가 술잔 작자예요. 술잔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작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헤아림을 생각한다. 짐작이라고 하는 것도 술잔 작자다.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작자가 다 술잔이 들어가. 작정이다. 작정. 뭔 말 작정이다. 이런 거. 그래서 공부를 안 한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런 의미를 쭉 써놨어요. 짐작한다, 참작한다. 이런 게 다 작자가 술잔 작자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멈추지 마라. 108쪽. 그러니까 질문을 끊임없이, 위대한 질문은 질문을 많이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119쪽으로 이제 가보면 119쪽에 사소한 재미로 시작해서 판을 키운다는 거. 공부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땅 따먹기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내가 땅 따먹기, 여기 그 123쪽에 제가 써놨잖아요. 마지막 단락. 나의 학문은 어릴 적으로 땅 따먹기와 비슷하다. 점점점 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공부다. 뭐 그런 이야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7쪽. Teaching is learning.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교학상장이라고 그랬죠? 교학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얘들이 이 선생 실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에. 그래서 128쪽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놨죠. 선생님 enormous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이라는 뜻인데, 제가 영어 어휘력이 좀 좋았어. 그 막 단어 한 30개 동의어를 써주는 거야. 거기 129쪽 보세요. 거대한이라는 단어의 뜻과 함께 동의어 huge, titanic, gigantic, tremendous, sizable, vast, immense, bulky, colossal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실력이 없진 않구나. 뭐 그런 이야기 쓴 거고요.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래.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몰라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30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이때 헬프는 돕다가 아니라고. 피하다는 뜻이에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걸 도울 수 없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게 유쾌한 채점 시간이에요. 134쪽 보세요. 134쪽에 얘들을 이제 가르쳐. 근데 물개를 제가 쓰라고 그래. S라는 대문자를 썼어요. S.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물개니까 워터 도구잖아. 지들 생각하는 건 WATR 도구라고 쓰려고 했더니 S라고 원래 물개는 C래요. SEA. C인데 어떤 애가 S로 썼더니 뭐라고 썼냐면 스위밍 도구라고 쓴 거. 135쪽에 첫째 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야, 걔가 물에 빠져갖고 수영하면 물개로 변하냐? 그 다음에 신화를 쓰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M이라고 썼더니 뮤지션이라고 쓴 거예요. 신화가 미스거든요. MYTH. 이해가요? 신을 믿습니다 할 때 미스잖아. 근데 어떤 애가 뮤지션이요. 왜 뮤지션이냐? 신화가 뮤지션이잖아요. 남성 4인조 뭐 5인조 그룹 있잖아. 슬로기잖아. 레인디어잖아. 레인디어. 어떤 애가 알로 쓰라 때 루돌프라고 쓴 거예요. 루돌프. 왜 써놨죠? 과체 중에 오버웨이트야. 그러면 오라고 시작해라 했더니 어떤 애가 오버 킬로그램. 그래서 야, 너 몇 킬로가 넘어야 과체 중이야.
이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좀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9쪽 이게 또 재밌죠. 죽자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면 건망증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건망증.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142쪽에 제가 써놨어요. 세 번째 줄에 통화를 하며 전화기를 찾느라 온 방을 돌아다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142쪽. 전화하면서 전화 커피숍 진동벨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 또 뭐죠? 앞치마 들고 오는 거 허사죠. 네. 앞치마. 체온을 잰다고 체중계 좀 가져오라고 하고 곤드레 밥이 생각이 안 나서 드래곤 밥을 먹을 뻔했다. 써놨죠. 택시를 타고 실제로 그랬대. 어떤 아줌마가 그 기사님한테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그랬지.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갖고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줬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정말 중년이 유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보의 공부법이 148쪽에 나와요. 148쪽. 정말 공부는 좀 재미있게 이렇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인류 대학으로 오라요. 맞죠? 공부하는 행운. 163쪽.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말고사 공부했던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방송대 이야기가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서 가족이라는 행운.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165쪽에 나오잖아요. 가족, 보라색으로. 가족이라는 행운. 그러니까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익히는 게 이 보라색으로 중간중간에 표시가 소제목이 있어. 그래서 아마 읽히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방송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쭉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1쪽 준비 없는 100점은 없다. 이런 말을 써놨죠. 공부를 하려면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쭉 써놓고 뭐 시험 공부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좋은 결과를 부르는 시험장 팁 이런 거 177쪽에 이게 쭉 나오죠. 177쪽.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은 요즘은 안 걸지만 그 사인펜 옛날 시절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사인펜만 딱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그 두 번째 단락에 모두 책을 뒤진다고 여념이 없는데 한 분만 컴퓨터용 사인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두 가지죠. 공부를 다 했거나 지름신의 강령을 이제 정말 찍신이 이렇게 하거나.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찍신 지름신의 강령을 기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쭉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는 이제 외우는데 2달 걸리고 까먹는데 하루 걸려. 그렇죠? 이 사지선다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181쪽 사지선다형을 넘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공부라는 건 사지선다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는 거. 제가 요리를 좀 잘해가지고 잘한다기보다 좋아해서 하여튼 190쪽에 이제 이렇게 써놨죠. 190쪽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방송대 공부가 어렵다지만 즐기면 석과강중 기차신이다.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이게 원래 백거이의 한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뭐냐?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여러분 몸을 맡고 맞나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봤자 45억 년에 껌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와우각상쟁하사 뭐 이런 걸 쓰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쭉 써놨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도 쭉 써놓고요. 그래서 198쪽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써놨죠. 네. 우분투.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분투 이야기.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이제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 그걸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썼냐면 203쪽에 76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76세에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돼가지고요. 101세까지 1600점의 그림을 남겼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 정도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205쪽. 불치하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은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치하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썼고 211쪽
웃으며 공부할 이왕 공부할 거면 웃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걸 써놨어요. 215쪽 보세요. 학생들이 싸움이 났을 때 과목별 선생님의 반응이야. 국어 선생님은 주제도 모르면서, 영어 선생님은 oh no stop it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학 선생님은 분수를 제대로 파악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의 선생님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기 썼지만 마지막에 217쪽 보세요. 꿈과 열정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이다. 써놨죠? 네. 제가 이 보세요. 이 방송대 많이 알리는 책 아니에요, 이 책이? 내가 방송대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영어 안전정보이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쭉 써놨어요. 문장 읽는 방법.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잠깐 뒤에를 보세요. 뒤에 추천사를 좀 볼게요. 추천사에 276쪽에 추천사가 있어요. 이걸 안 읽으셨구나. 276쪽에 보면 추천해 그래갖고 유순호 총장님, 그때 백삼균 교수님, 그다음에 이긍희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김원종 교수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임준철 저희 이제 그때 교수님이셨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283쪽에 이렇게 쓰셨어. 너무나 이제 잘 써. 이 신봄이라는 분이 경기도 문화인협회 사무처 문화사업단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나 글을 잘 써갖고 제가 이제 넣었는데, 단 하나의 학위를 얻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와 싸우고 있다. 283쪽. 요거 읽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를 9번이나 해낸 공부 장인이 성남시에 산다. 논문 작업만 끝나면 박사학위를 포함해 10개의 학위 소지자가 될 그는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도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알매에 대해서 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흔할까. 그의 이력을 알고 놀란 이들이 존경을 표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맑은 얼굴로 아이처럼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다. 그는 KTV에 출연했고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섹션에 인터뷰 기사로 실렸고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쭉 이야기 썼는데 너무나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285쪽 보세요. 마지막 달.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녹여내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경기 지역대학에서 제가 임원 활동할 때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가 경험을 축적해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노력으로 이룬 것에는 결코 장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강산이 변하고 또 변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을 장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누가 장인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쭉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능 기부를 제가 지금은 한 2만 시간도 더 했을 거예요, 강의. 그래서 286쪽 보세요. 그를 통해 공부도 때가 있다는 말의 때는 나이가 아니면 알 수 있다. 50의 나이에도 여전히 학생이면서 선생님이다. 그를 여기에서 추천하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실제로 공부 장인이 됐어요. 선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학생이나 나이가 많은 학생을 가리지 않고 배움이 메마른 가슴마다 학구열이라는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온 공부 농부, 이렇게 저를 공부 농부라고 쓰셨어요. 장홍상 박사는 내가 알리고 싶은 귀한 장인이다. 다음 1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뭐 써놨어요. 좀 너무 가분하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천사까지 제가 이제 쭉 해서 써드렸는데,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원래 이거 몇 시간 동안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핵심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죠 오늘.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저기 참 잘 읽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중간까지는 참 재밌었는데 뒤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뒤에 가면 좀 약간 좀 방송대 이야기도 있고. 예, 방송대 나가면서 약간 좀 아니 이제 근데 방송대 이야기도 또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미 졸업을 해서 네, 졸업을 하셔서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하나씩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러지? 그 한시 같은 거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거기 많이 한시 같은 거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럼 그 내용도 너무 좋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하나를 알아야지 그 다음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죠. 궁금증도 안 생기는데 이 책이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주는 그런 자료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한시가 이렇게 좋은 말이 있구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구나,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여기 경제학자의 글도 있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조금씩 좀 있었죠. 그건. 예, 또 어떠셨어요? 한 말씀씩 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런 글을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방송대를 제가 포커싱을 둬가지고 이 책이 한 3세까지 팔렸어요. 네, 이 책이 그래서 방송대에서 때 많이 팔렸네요. 많이 팔렸어요. 이걸 초판을 2,000불 찍었어요. 이게. 근데 이거 한 3,000권 정도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좀 나가는 경우 나갈 것 같은데 또 어떠셨어요? 저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었고요. 박사님이 또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셨구나. 박사님을 조금 이해하는데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책을 왜 썼냐면 제가 잘 몰라. 사람들이 저는 이제 잘 안 드러내 저를.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돈도 안 벌고 공부만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에 대해서. 저의 그런 어떤 저기 보면 다 나와요. 뭐 검은색 구두, 갈색 구두 막 나오고 막 그런데 저도 치열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치열하게 살지만.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사셨구나. 예, 그런 거를 알았고 제가 그런 의도도 있죠. 근데 옛날에 모모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예, 알죠. 모모를 찾아서 모모.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지금 대충 살. 아니 모모라는 책에서 보면 그렇게 잠은 무덤에서도 충분하다. 그 누구죠? 그 발레리나 누구였지? 그 강수진 그분이 그랬잖아요. 잠은 무덤에서 충분하다. 그 사람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난 지금 잘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또 이걸 저는 이제 강의를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긴 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손녀딸이 지금 중3이 소녀딸 읽으라고 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권해주는 것 앞에 이런 거 이 책을 제가 고등학생 네. 한 명이 제 책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쫙 써놨어요. 저 공부 이제 그거를 위로 책 읽는 고딩인가 해가지고 제 책에 너무나 저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용 상당히 좋은데 뒤에 내용을 좀 방송 내용 좀 줄이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만 쓰셨으면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저는 이 책은 이제 좀 방송대생들을 좀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부분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 부분도 또 방송대도 요즘 많이 다니니까. 근데 옛날하고 요즘 애들은 네.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 네, 그렇죠. 차이가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뭐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뭐 이제 올해 제가 2월 달이었나? 2월이야 3월이에요. 그때 구두를 기다리며 맞나요? 네. 2월 달인가 하여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한 두 분만 오셔갖고 이거 접어야 되겠다 잘 됐다 그랬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몇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하균 씨가 그래서 엄청 권했어요. 절대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전이 여러분이 이거 딱 고리타분해. 저는 이제 올해 여러분에게 저의 이제 좀 의의는 고전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부하고 다음 내년에는 이제 그 책은 뭐 이제 추천하셨으니까 하고 또 다른 책들 많거든요. 제가 좀 이야기할 책들이 그런 책들도 같이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뭐 되도록이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 근데 부담 언제 주역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주역을 가르쳐 주세요. 주역은 다 쓰러져 쓰러지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거는 하려면 끝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틀만 알려야지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1월에는 며칠이 좋으세요? 일단 보시고 마치고 근데 벌써 이쪽이야. 1월에 한번 날짜 잘해 봐보세요. 지금. 벌써 내년 그럼 올해 더 있고 싶으세요? 13월 있고 싶으세요?